안녕하세요, 박승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잘 쓰고 있는 그 LTE 라우터에 대해서 한번 언박싱 겸 리뷰해 볼까 합니다. 왜 언박싱 겸 리뷰냐? 이미 2개 정도는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한 개 더 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개 산 거를 언박싱 하면서 그 나머지 2개도 이렇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걸 사게 된 이유는 그 안드로이드 올인원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드로이드 올인원이 LTE 기능이 없어가지고 외부에 이제 와이파이 존을 만들려고 한 개 산 거고, 동글 형태로 사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062 형태,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그 형태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에그 형태를 썼고요. 산 거는 이겁니다. 이제 이게 에그형인데, 이건 제가 캠핑 때 쓰려고 샀습니다. 보통 우리 캠핑장에서 와이파이가 되는 곳도 있는데 이제 잘 안 되는 곳도 있죠. 이제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먼저 박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스는 보니까 뭐 여기 그때 뭐 그냥 뭐 그런저런 말들 적혀져 있고, 150Mbps 돼 있고, LTE 마이파이 라우터 돼 있고, 이제 4G LTE 마이파이 라우터, 글로벌 오퍼레이션 뭐라 돼 있고, 150Mbps 돼 있고, 뭐 그런네요. 뭐 그런저런 말들이네요. 그리고 한번 놓고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구성은 굉장히 단촐합니다. 설명서는 여기 있네. 설명서는 뭐 그런저런 말들이겠죠. 그냥 뭐 이런저런 뭐 파워 버튼, 뭐 스크린, 뭐 리셋 버튼, 뭐 WPS, 그다음에 이건 마이크로 USB로 되어 있네요. 심카드 넣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USB로 컴퓨터 연결하면은 일종의 LTE 모뎀 같이 뜹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뭐 기본 IP는 뭐 19168.0.1번 또는 1.1번이다 되어 있고, 뒤에는 뭐 이런저런 그냥 그런 뭐 이제 팩토리 세팅 하는 거 되어 있고, 일단 넘어가고, 일단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 USB 케이블 있고, 그리고 안에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은 그냥 중간에 제가 일부러 액정 있는 걸 선택했고요. 이제 뭐 이게 액정이 계속 켜지진 않는데 이제 상태를 한 번씩 확인하려고. 그리고 겉은 굉장히 그냥 심플합니다. 그냥 이게 아마 화웨이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니까 이렇게 적혀져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배터리 타입이라서 배터리를 넣어야 되거든요. 뒤에 이렇게 배터리 넣게 되어 있고, 이렇게 풀 리무브 비포 유즈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땡기면 이제 전원이 연결되나 봅니다. 일단 이렇게 들어가 있네. 빼고 이제 배터리. 유심히 들어가 있죠. 제가 이거를 테스트하려고 개통을 했습니다. 이게 개통하는데 조금 쉽지만은 않았어요. 일단 그건 뒤에 설명을 드리고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요 뒤에 뭐 IMEI 값이나 이제 기본 와이파이, 이제 기본 IP 이제 그런 거 되어 있고, 메모리 넣는 칸도 있고, 그 다음에 유심은 제일 큰 게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보면은, 배터리는 이제 2050mAh 고 3.7V고, 한번 켜보겠습니다. 켜면은 켜지죠. 네, 그래서 배터리는 80% 있고, 네, KT 뜨고 이제 4G 이렇게 뜨네요. 그리고 현재까지 2.693GB 쓴 걸로 나오네요. 제가 테스트 한다고 좀 써왔거든요. 그리고 현재 시간 나오고, 이게 배터리 게이지는 10% 단위로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뭐 80에서 뭐 79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70, 60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외형을
순서가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외형을 보면은 이제 위에 전원 버튼, 밑에는 이제 WPS 버튼 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없어도 마이크로 USB를 꼽아서 전원을 넣어주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맨 처음에 이 배터리 타입을 사지 않았던 이유는 그겁니다. 배터리가 예를 들어 수명이 다 돼서 충전이 안 될 때 어떻게 써야 되는가 했는데, 얘는 되는 거, 그렇게 이제 배터리 없어도 이제 마이크로 USB만 꼽으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 보통 에그 무게 정도 되는 것 같고, 어, 아무래도 캠핑장 같은 데서는 이제 배터리를 넣는 타입의 제품이 오히려 쓰기 더 편합니다. 왜냐면 캠핑장에서 계속 유선을 연결하기에는 좀 번거롭기 때문이죠. 우리가 랜턴도 되게 뭐 유선이 밝지만 배터리형 랜턴도 많이 쓰는 것처럼 같은 이유입니다. 스펙은 150메가짜리지만 이제 실제로 LTE가 150메가가 안 나오죠. 뭐 잘 나와봐야 뭐 40메가, 50메가 정도이기 때문에 300mbps 지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크게 제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기계들은 되게 와이파이가 동시에 7대나 10대 정도 붙으면 그 이상은 못 붙게 되어 있습니다. 소개는 대략 뭐 크게 뭐 할 게 없으니까 이 정도고요. 기존에 쓰던 것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오리온에 쓰고 있던 건데요. 이 형태는 이제 USB 타입입니다. 빼면은 이렇게 USB가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정면에 이렇게 LED가 있거든요. 이제 뭐 얘는 액정이 없는 거니까 이게 안테나 모양, 이제 문자 모양, 이제 와이파이 모양, 와이파이가 되는지 이제 그렇게 있는 거고, 뭐 뒤에도 보면은 얘는 이제 화웨이라고 찍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화웨이, 뭐 모바일 브로드밴드, LTE, 뭐 윙글 돼 있는 화웨이 E8372 되어 있고, 위에를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열어보면은 이제 유심이랑 이제 메모리 넣는 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컴퓨터에 꼽으면 이제 우리가 그 LTE 모뎀 같이 동작을 합니다. 따로 와이파이 연결하지 않아도 이제 무선 모뎀처럼 말이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렇게 안테나를 꼽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꼽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열어서 이런 식으로 이 안테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꼽으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차에다 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테나는 굳이 사용하지 않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테나가 한 개는 LTE고 한 개는 뭐 와이파이고 그런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제가 찾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뚜껑을 빼가지고 이거를 이제 차에 꼽아 놓습니다. 그 부분 차에 그냥 꼽아놔요. 그 올인원 USB 케이블을 꼽아 놓으면 차가 시동이 켜지면 같이 켜지고 끄면 같이 꺼지고, 그래서 이건 차량용으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개는 이것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번째로 산 건데,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거를 캠핑용으로 제가 산 것입니다. 그래서 캠핑에다 한번 써보기도 했는데 이제 집에서도 한 번씩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방화벽을 구성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로드 밸런싱은 아니고 이제 그 백업 회선으로 혹시나 집에 인터넷이 끊기면 저한테 따로 알림이 올 수 있게 서브 회선으로 그냥 테스트 겸 한번 해봤던 것입니다. 배터리가 없는 형태고, 뒷면을 보시면 레인포트도 꼽을 수 있고, 실제로 얘를 샀을 때 아답터를 받았습니다. 12V 1A짜리 랜포트, 마이크로 USB 포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스티커에는 뭐 모델명 나와 있고, 인풋은 뭐 12V 1A, 뭐 이제 SSID, 키, 웹 GUI 접속하는 IP, IMEI 밑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다가 보시면 이렇게네, 이렇게 넣습니다. 큰 유심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제로 12V 1A 전원을 넣지 않아도 요 뒤에 이제 마이크로 USB로 되어 있는 여기에 전원을 넣으면 동작을 합니다. 전원이 켜집니다. 어째 보면은 캠핑에 쓰기 좋죠. 왜냐면 USB로 작동이 되는 거니까. 일단 제가 전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원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전원을 꼽으면 켜집니다.
이렇게 꼽으면 이렇게 액정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이제 포지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죠. 실제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에는 데이터 쉐링 유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부팅을 하고 안돼. 들었다. 이렇게 액정에 이렇게 뜹니다. 상단에 전원 버튼이 있고 그 외에 버튼은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한 번 더 이렇게 리부팅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키면 그렇게 뜹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아마 보고 있으면은 그 KT라고 뜰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액정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실제로 문자가 수신도 되거든요. 발신은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뭐 안전 문자나 광고 문자 같은 건 수신이 됩니다. 실제로 핸드폰 번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가 들어오면 문자도 표시도 되고요. 조금 더 지나면 아마 KT라고 뜰 거예요. 제가 뜨면 다시 보여드리고, 얘 같은 거는 화면 구성이 이제 지금 유선에 누가 붙어 있는지, 이제 무선에 몇 명이 붙어 있는지, 이제 LTE 이제 수신 감도는 어떤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점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상단에 전원 버튼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바뀝니다. SSID나 패스워드나 볼 수 있게. 그리고 밑에는 이제 롬 버전인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또 스펙은 150mbps짜리입니다. LT라서 크게 의미가 없는 거겠죠. 150m 이상 쓸 일도 없고 나을 일도 없으니까. 이제 KT라고 떴습니다. 이렇게 KT라고 떠 있고 안테나도 이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조금 기능이 있는 게 이렇게 유선랜을 꼽을 수 있다 보니까 무선 랜 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그 유선을 꼽아서 데스크탑에 연결한다. 그렇게 되면 얘를 이제 무선 랜 카드처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062처럼 밑에 이제 허브를 달아서 여러 PC들을 유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이죠, 이거.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저희 집 방화벽에다가 서브 회선처럼 이제 백업 회선처럼 붙여가지고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던 적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굳이 캠핑까지 가서 이런 062기들을 갖다 놓고 인터넷을 해야 되나 싶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핸드폰 테더링을 했는데 테더링을 하면은 이게 배터리도 좀 빨리 닳고 뭔가 계속 거기다가 얽매여 있고 해서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한 개씩 두 개씩 사게 됐던 게 지금 세 개가 됐습니다. 이제 인터넷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시간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가동되고 있고 몇 메가 정도 썼다. 이게 껐다 켜면은 다시 아마 초기화가 될 거예요. 안 되나? USB 포트 밑에 보면은 작은 구멍이 있는데 저게 리셋 구멍입니다. 우리가 062 초기화하듯이 이제 그 전원을 넣으면서 리셋을 누르고 있으면은 이제 그 초기화가 되는 그런 형태고, 속도 측정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LTE 속도만 나올 거니까. 그리고 어느 게 특별히 월등하게 얘는 40메가 나고 쟤는 100메가 나고 할 그런 물건도 아니고 LTE조차도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E06이나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개통을 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유심 꼽으니까 바로 개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사가지고 유심을 꼽았는데 이제 그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살 때 이제 그 우리나라 밴드 다 되는 거를 사거든요. 아마 밴드가 1번, 3번, 5번, 7번, 8번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9번인가? 그 세 개, 그러니까 그 다섯 개 되는 걸 다 사면은 그 다섯 개 되는 걸 다 사면은 SKT, 그 다음에 KT, LTE, SKT, KT, LG 이 네 개의 LTE 대역은 다 들어가거든요. 다만 아마 그 중에 한 개가 주 대역은 안 들어갈 텐데 보조 대역이 포함이 돼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통신 3사를 다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산 제품들은 다 지금 이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그 대역을 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신사랑 이렇게 전화하고 했는데 그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제품을 샀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일단 그 쉐어링 유심을 산 통신사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IMEI 번호를 등록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등록해달라고 할 때 그 타입을 오픈 모델 2번으로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 LTE랑 다 되는 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했을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전화했을 때 산 거를 태블릿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개통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핸드폰을 샀다. 그리고 이제 오픈 모델 2로 등록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면 바로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IMEI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픈 모델 2로 등록을 해달라.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됩니다. 만약에 IMEI 등록을 하고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오픈 모델 2로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제 같은 경우는 뭐 FPTA-VOLT인가 하는 이제 외국에서 핸드폰을 샀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등록을 해주더라고요. 아마 핸드폰을 샀으면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저는 실제로 핸드폰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픈 모델 2로 등록을 하면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한 며칠을 고생했거든요. 전화해서 이거 바꿔달라 저거 바꿔달라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이제 그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상담사를 잘 만나면 알아서 해줍니다. 이거 샀다 그러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캠핑용 혹은 외부 핫스팟용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안녕.